원칙과 상식 4인방 가운데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세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 회견 30분 앞두고 잔류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죠. 왜 이랬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공천 때문이다. 현경택 변호사가 본인을 잡으러 온 자객 대상이었는데 현경택 변호사가 지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치여 있으니까 본인도 공천 대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계산된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네. 사실 정치는 이 사실관계를 약간 넘어서 추측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에서는 사실 양쪽 진영에서 다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민주 진영에 있는 분들께서 네. 윤영찬을 욕하지 마라. 김대중 노무현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민주당을 버릴 수 없었기 네. 때문일 것이다. 네. 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네. 이 현 변호사의 거취 문제가 네.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공천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의심하는 것도 네. 뭐 하나의 타당성을 갖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비명계 4인방이라고 불렸고, 뭐 국민의힘에는 천하용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인방, 예. 뭐 숫자도 공교롭게 4가 되는 똑같이. 건데 예. 저는 이 4명의 그동안의 주장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 일관됩니다. 주장이 모호하다. 그리고 감정 대립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와의 사감이다. 그리고 권력 투쟁적 요소가 크다. 이거야말로 정치 공학이다. 라고 저는 봤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공교롭게도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30분 전에 이걸 전 이제 오솔길이라고 부르는데 오솔길? 오솔길이죠. 아, 또 드립연구소. 오솔길. 예. 네 그거 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 연구소가 있다니까요. 연구소에. 연구를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오솔길이 나가지고 4명이 이제 일치단결했겠죠. 야, 우리 내일 가는 거야. 뭐 우리는 좀 정치공학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는 멋지게 해야 돼라고 했지만 오솔길 딱 생기니까 윤영찬 의원 차 유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장이 모호하다, 감정대립, 뭐 권력투쟁, 뭐 정치공학 이게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윤영찬 의원. 그 입증이 안 되려면요 이분들이 반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윤영찬 의원이 왜 그만두는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사당화가 지금은 없습니까? 그럼 이 세 분이 나오는 게 또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모여가지고 토크 콘서트하고 그동안 팀워크로 이뤄서 왔던 그 주장들이 네.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명계 4인방의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정치개혁을 이분들이 같이 외쳐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불똥을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우 이거는 참 한국 정치사에 이제는 좀 근절돼야 될 행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즉시에 임종석 실장이 적극적으로 밤새 통음을 하며 우리가 그를 설득했다. 그래서 그런 거다.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이 일제히 나서서 윤영찬 의원 탈당을 만류했고 그 결과인 것이지 현근택 부원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근택 부원장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정치적 소설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하필이면 황교안 변호사의 거취 문제가 불거졌고 네. 이게 그 공교롭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실제로 전날에 그 원칙과 상식 네. 의원님들한테 많은 지도부들도 접촉을 했을 것이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당하면 안 된다.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청와대 출신의 의원님들이나 네. 그런 그 인사들이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의심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겁니다. 네. 사실 이분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께서 네. 결정을 하실 때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께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말리고 있고 당신들도 전화 받지 않았냐. 우리도 원팀으로 가자라고 네. 한마디만 더 해줬고 같이 이렇게 조금만 더 늦추는 시간만 갖췄더라도 네. 이게 어느 정도 뭐 의심하는 것들은 좀 거두어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이 하필이면 혼자 빠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네.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 오늘 이낙연 대표 탈당한다고 기자회견 한다는데 네.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영찬 의원님은 소신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게 와서 누가 전화 몇 번 돌리고 만류하면은 이렇게 일을 크게 쳐놓고서 바로 회군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의 소신 없음을 사실상
사실상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 윤영찬 의원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상하게. 또 동의합니다. 이런 오해가 안 네. 생기도록 네. 해명을 해서 납득이 되면 되고요.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은 윤영찬 의원의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 내부는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아까 네. 그랬는데 무원칙과 몰상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원칙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냥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루에도 그냥 회군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회주의라고 기회주의라고. 늘 비판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영찬 의원이 남는 걸 통해서 약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금은 이제 비명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탈당을 하면서도 조금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 좀 안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 역살적인 저는 거죠. 어제 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백브리핑에서 이 세 분에게 윤영찬은요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김종민 의원도 그거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윤영찬에게 물어봐라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지금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날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홍천 의원이 우리 4명 싹 다 탈당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바로 어제 그 오전에 그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원욱 의원이 우리 4명 다 같이 탈당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넷이서 결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분 앞두고 윤영찬 의원이 페이스북을 혼자 올리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윤영찬 의원 왜 안 왔냐 이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고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 의원의 회군이 네. 결국에는 원칙과 상식이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그런 행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살겠다고 혼자 빠진 건 아니냐는 의심이 된 것이고 네. 결국에는 공천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 의심들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님이니까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윤영찬 의원이 유리합니까?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보기도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소신 없는 분을 또 공천하면 돼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공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가칭 민주당 혁신위원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아니 근데 지금 뭐 현근택, 윤영찬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정말 이거는 고를 수 없는 네. 정말 그 어려운 선택지인데 네. 뭐 저는 뭐 민주당이 공천을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윤영찬 의원의 행태가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네.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판받아야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설사 나머지 세 분은 정말 진정성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분의 행태 하나만으로도 그 동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원칙 있는 정치를 부르짖는 입장에서는 저는 윤영찬 의원님은 이번 선택 하나로 정치를 그만하셔야 될 상황에 왔다. 정치 저는 그렇게 그만해야 봐요. 된다. 정치 그만하라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게. 그러니까 당원으로 백의종군 하시라 해야 돼요. 당원으로 저는. 백의종군 해라. 민주당의 공천을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데 민주당은 안 내려꼽습니다. 왜 보통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네. 엄청난 경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고 네. 정말 당원에게 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기는 구조라면 윤영찬 의원께서 본인의 거취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투표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소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한다 이런 논란까지는 좀 빠지는 좀 어려울 것 민주당의 같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고장난 시스템이라는 그 평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민주당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고장나 있대요 시스템이. 저희 지금 그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작진이 투표를 했어요. 모두 494분이 참여를 했는데 윤영찬 의원의 탈당 번복 민주당 잔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남중원구의 공천 가능성 91%, 김대중 노무현 정신계승 3%,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권유 2%, 천하용인증 용처럼 원칙과 상식에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2%. 저희 청취자들의 여론은 이렇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 변호사님? 누구요? 류호정,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공통점 있죠. 네. 배지에 대한 무한 욕구죠. 무한 사랑. 네. 뭐 어떻게 욕을 먹든 뭐라든 간에 네. 그냥 뭐 한 번 더 공천 받아보겠다라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진짜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윤영찬 의원의 한번 속 시원한 해명이 좀 그러니까 듣고 심층 싶은 인터뷰 거예요. 필요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정말로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실제로 네.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명계나 마다 이런 것보다 민주당은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치거든요. 네. 그 최소한의
이번에 조치 때문에 정말로 많은 인사들이 네. 제발 탈당하지 마시라고 많이 말렸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더불어서 이렇게 탈당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하필이면 그 현근택 변호사가 네. 사면초가에 빠지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 세 분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류호정, 조정훈, 윤영찬 네. 사실 이 배지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시는데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근데 류호정,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이고 네. 윤영찬 의원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라고 약간 정상 참작을 해주시네요. 아니, 왜냐면 같은 실은- 당원이기 같은 때문에 당이라서 프리미엄이 붙은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됐다. 똑같습니까? 근데 네. 저는 그 제발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싸우더라도 그 결국에는 경선을 통해서 당원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네. 권력투쟁용으로 나가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 견제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리 뭐 지도부와 트러블이 있다 한들 네.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분명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않나 도대체 이분들이 왜 4명이 그동안 뭘 갖고 싸웠냐라는 걸 다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갈등의 진원,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뭐냐? 네. 아직도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싸운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주장하면서 극렬 당원들 소위 네. 이제 개딸들 네. 조심하는 개혁의 거죠. 그것 때문에. 딸들이 네. 너무 열심히 네. 활동을 하는 바람에 못 견디겠다 너무 아닙니까? 못 견디겠다. 그럼 지금 없어졌어요? 당원 지금 전체주의가 문제다. 개딸 전체주의가 없어졌어요 민주당 안에서. 그분들 보시기에는 지금도 있으니까 3명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윤영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해명을 안 하니까 네. 이거 무원칙과 몰상식이다. 그럼 네. 빨리 여기 지금 우리 편의점에서도 91%가 네. 현근택 변호사 때문에 남는 거라고 평가하시는데 네. 본인이 억울하시니까 빨리 해명을 하셔야죠. 네.